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에 아파트 전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비수도권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있고 사업계획이 승인돼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수도권 집중으로 그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와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서인지 지역 곳곳에서 할인 분양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분양을 받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 대구의 할인 분양 사태와 주택 물량 해소 대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할인 분양하면은 시공사에서 아파트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좀 논란이 거센 곳이 대구 동구 유람동 안심 뉴타운 부지에 들어선 호반 서밋 이스텔라라는 아파트인데요. 네. 2021년 3월 최초 분양 후에 약 3년 만에 최대 9천만 원 이상 할인 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분양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분양을 받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시공사와 이제 마찰이 있다는 거네요. 네, 총 300가구 규모 정도 되는데요. 호반그룹 계열사들이 시행과 시공을 맡은 곳입니다. 지난해 초 입주가 시작됐는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 1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할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할인 조건은 크게 잔금 유예와 선납 할인으로 나뉘는데요. 시행사 측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자 분양가의 85%를 5년 뒤에 납부하는 5년 잔금 유예 혜택을 내걸었고요. 5년 뒤에 납부하는 거요? 네, 잔금 유예를 하지 않으면 7천만 원에서 최대 9,300만 원까지 일시에 할인받을 수 있는 선납 할인 혜택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할인 분양 계약을 한 가구가 한 2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5년 후에 그 잔금을 유예하지 않으면 먼저 이제 낼 때 선납 할인을 받아서 7천만 원에서 9,300만 원까지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거의 1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수분양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할인 분양을 받은 신규 입주민들의 입주를 막겠다는 취지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50배 부과하겠다. 또는 뭐 주차 요금을 50배 적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에 할인 분양을 받은 입주민이 이사 오는 날에 기존 입주민들이 나서서 언성을 높이는 소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막는 거죠. 그렇군요. 대구에서 예전에도 이런 일도 가끔 있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이게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네요. 네, 과거에도 뭐 이런 분쟁이 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뭐 할인 분양이 당연시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06년 전후로 분양된 대구의 중대형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도 대규모 할인 분양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비싸서 못 사는 유명한 아파트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대구 중구의 대봉동에 들어선 561가구 규모의 대봉서한 포레스트 역시 올해 들어서 5천만 원의 페이백 방식의 할인 분양을 진행해서 기존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5천만 원의 페이백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면 이제 5천만 원을 돌려주는 거죠. 5천만 할인이죠. 예, 할인 방식입니다. 너무 큰데요. 할인. 그러니까 5천만 원씩 깎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동구 효목동 동대구 프로지오 브리센트 역시 중도금 무이자 및 4천만 원의 계약 축하금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 계약하면 4천만 원을 준다는 건데 이것도 4천만 원 깎는 거고요. 최근에는 큰 평수는 5천만 원까지 깎아주겠다 이렇게 또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성구 만촌 자이른에나 서구 두류 스타일스 달서구 두류역 서한 포레스트 같은 단지들도 많게는 25% 분양가 할인 및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내세우면서 분양을 마쳤습니다. 예. 그 아파트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예, 이렇게 할인 분양하는 곳이. 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좀 비공식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저도 홍보 전화를 몇 차례 받았는데요. 올해 4월 입주를 앞둔 대구 중구의 한 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계약하면 축하금 1,000만 원을 준다고 홍보를 했었는데요. 아파트 계약금을 1천만 원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축하금을 받으면 입주까지 실질적으로 드는 돈이 없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응하셨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이 나빠질 때마다 이렇게 할인 분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네.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미분양 물량이 네. 많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기 때문인 거겠죠? 네, 부동산 시장이 나빠질 때 등장하는 분양 촉진책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계약금, 중도금 이자 등을 낮추는 계약 조건 변경 방식이 있고요. 또 공급 금액 자체를 줄이거나 지원금을 주는 할인 분양 방식이 있습니다. 네. 또 계약을 해지해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시행하는 단지도 있고요. 또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계약 조건 보장제가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꼽히는데요. 네. 할인 분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61개 단지 1,245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이 19개 단지 1,044가구입니다. 약 한 10% 남짓인데 네. 준공 후 미분양은 장기간에 걸쳐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아서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불립니다. 문제는 준공 시점이 다가온 많은 미분양 단지가 악성 미분양으로 돌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체 미분양 단지 가운데 미준공 상태였던 42개 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20개의 단지가 지난해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나 네.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0% 남짓이었던 악성 미분양이 올해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죠. 있군요. 네. 그런데 이런 할인 분양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네, 과거에도 부산, 울산, 포항 등에서 할인 분양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습니다만 법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들어서 시공사나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할인 분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부 단지들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계약 조건 보장제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기에는 이마저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문가들은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건설사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네. 이성진 대구 가톨릭대 부산 부동산학과 교수는 할인 분양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기존 수분양자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 절차를 유도하는 지침 정도는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이 있을까요? 네, 지난달 10일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비사업 추진 요건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넘쳐나는 지역 사정과는 동떨어진 대책들이었고요. 지방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제시한 대책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설사에게 1년 한시로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네.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커지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임대보다는 할인 분양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도 좀 문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도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나 대출금 상환 방식 변경, 미분양 주택 환매 조건 매입 같은 대책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할인 분양은 이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건설사가 적자를 감수하고 할인 분양에 나선 것은 시장 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설명인데요.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신규 주택 사업을 승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뭐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네. 이 밖에도 공공건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거나 지역 가도급 비율을 높여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을 다양하게 들어봤을 텐데 구민수 기자는 어떤 방안이 좀 효과적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또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이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이요? 예, 이러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뭐 여기에 주택수 제외까지 더해지면 뭐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오늘은 할인 분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전망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역사는 뭔가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가 대구 시민주간이지 않습니까? 내일까지네요. 예, 2017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7년이 됐는데 네. 오늘은 2월 21일과 28일에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주간이 됐는지 그걸 중심으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날을 지정하고 있는 도시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주간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나요? 대구밖에 없죠. 그것은 대구가 그만큼 역사의 도시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서울은 이제 이성계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날을 가지고 서울 시민의 날로 삼고 있고요. 네. 부산은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 해전에서 1592년에 대승리를 거둔 걸 기념해서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인천, 광주 뭐 이런 것도 다 하루를 시민 날로 정하는데 대구만 일주일 동안 대구 시민주간을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일주일이나 대구 시민주간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기념할 사건들이 이 시기에 몰려 있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 날인 2월 21일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국채보상운동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온 국민이 다 알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죠. 국채보상운동은 대구가 주도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일제히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 빚을 지고 싶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가 이제 강제로 떠넘기죠. 네. 예를 들면은 일제는 만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수송하고 또 군수 물자를 수송하려면 철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강제로 빌려주고 자기들 목적에 맞는 철도를 시설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빚만 떠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강제 차관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가 1,300만 원이나 됐어요. 예. 1,300만 원 얼마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겠지만 요즘 당시 금액으로 돈이죠. 하면 예. 어느 정도 될까요? 당시 돈으로 1,300만 원은 당시 조선의 1년 국가 예산이었습니다. 그럼 요즘 시세로 단순 환산하면 600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강제로 떠넘기고는 돈 안 갚는다고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해서 정치적인 행정적인 데 막 간섭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그걸 갚아서 나라의 국가 부채를 국민 힘으로 갚아야 우리나라 경제 주권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분연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대구 시민들이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진행을 한 건가요? 일반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담배를 끊는다든지 뭐 비닐을 판다든지 해서 갚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사소하게 투여를 하면 가능하니까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죠. 가장 적극적으로 이 일을 주도한 이제 기관이 당시 대한매일신보인데 그 담당자인 양기탁을 일본이 돈을 횡령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구속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9월 29일이 돼서 2달 남짓돼서 무죄로 석방이 되지만 네.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일제가 누명을 덮어씌우면서 마침내 국제보상운동이 흐지부지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국제보상운동 자료가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적 독립운동이라는 얘기죠. 예. 국제보상운동에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했던 기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1919년에 독립 만세운동을 온 국민적으로 일으키게 되었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 대구 시민들은 오늘날에도 국제보상운동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보상운동에 관한 기념관이 또 있어서 학생들과 또 시민들이 현장 체험하기에 좋은 곳이잖아요. 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보상운동 기념관이 시내 중심에 있으니까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보상공원 둘레에 조형물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서상동 고택, 상화고택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처음으로 모금을 시작한 것이 당시로 말하면 북구정터인데 지금 대구 콘서트하우스 거기도 가면 기념 조형물이 있죠. 네. 부인들이 폐물을 모집했던 곳이 진골목이라고 그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2월 21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대구 시민주간의 마지막 날은 2월 28일입니다. 1960년 4월 혁명이 불타오르는 데 밑거름이 된 대구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날이 바로 그날인데 대구 시민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또 아는 그런 국가 기념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2.28이 있었기 때문에 4월 혁명이 있었다고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당시 자유당 독재가 대단했기 때문에 1945년 독립을 되찾은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정치적으로 살벌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고문하고 투옥한다거나 네. 국회를 군대와 경찰을 통해서 둘러싸놓고 헌법을 불법으로 개정하거나 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역사상 독립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가두 민주화 시위를 벌이게 되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4월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대구는 또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초를 닦은 도시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제보상운동에 이어 또다시 큰 자긍심을 가져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독립운동의 시작인 국제보상운동과 또 현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바로 대구가 있었습니다.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시민주간으로 운영할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월 28일은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예. 조선국권회복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독립운동 단체가 대구 압산 안일함에서 결성되었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제보상운동과 관련되는 답사 장소는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2월 28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명덕초등학교에 있는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이죠. 또 두리공원에 2.28 기념탑이 있고요. 동구에 가면은 2.28 학생 도서관도 있습니다. 네. 2.28 기념중앙공원에 김윤식 시인이 쓴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가 새겨진 시비도 있습니다. 예.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주간이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인데 왜 그런지 대구 시민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 휴가를 갔다가 쓰러진 한 아이를 살려서 화제를 모은 한 시민이 있습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20년째 생명을 살리는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또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오늘 줌 인터뷰에서 최재영 씨, 화제의 주인공 최재영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동구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20년째 경북적 십자사 수상안전 응급처치법 강사봉사회 소속으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예, 동구청 직원이시고 또 경북 적십자사에서 안전교육 강사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최재영 씨. 휴가 중에 쓰러진 아이를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내셨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한 1월 초에 가족들하고 인도네시아로 휴가를 갔었는데요. 네. 호텔 수영장에서 조금 애들하고 놀아주고 있다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 한 50m 정도 되는 데서 한 남자아이가 쓰러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네, 갑자기 그냥 푹 주저앉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거는 익수 사고다 싶어서 바로 휴대폰을 던지고 뛰어갔어요. 네. 뛰어갔는데 인도네시아 직원 한 명이랑 그리고 호주인인데 그분이 아이를 그냥 쳐다보고 우왕좌왕하고 있길래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는데요. 네. 경동맥을 짚어보니까 맥박이 없었고 호흡도 없길래 주변 직원들과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고 바로 CPR을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은 지난 일이니까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가슴 압박을 하던 시간이 정말 길고 초조했어요. 네.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그 음식물, 토사물이죠. 토사물이 제 입으로 막 들어오고 또 그걸 또 손가락을 넣어서 빼고 그걸 씻고 뱉으면서 CPR을 했습니다. 예. 네, 다행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결과 아이가 다시 미세 호흡을 시작했고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호흡이 조금 돌아올 때 이제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죠. 방금 말씀하실 때 익수 사고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이가 그러면 그 전에 쓰러지기 전에 물에 좀 오래 그러면 빠져 있었던 상태였던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물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만 봤는데, 다른 어떤 성인에 의해서 구조돼서 나오는 것만 봤는데, 그랬군요. 그 아이가 성인 풀에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예, 나와서 그렇게 쓰러져서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습니까? 네, 다행히도 아이의 건강이 빨리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예. 사고가 일어나고 3일째 되는 날에 아이가 완전하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아이를 만나러 1시간 정도 가량을 택시를 타고 갔죠. 직접 만나셨어요? 네. 예. 저도 저희 딸이 둘이나 있는데요. 저희 딸이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8살이더라고요. 예. 그 어린 나이에 잘 이겨내주고 살아준 게 정말 고마워서 보자마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고요. 예.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막 눈물을 엄청 흘렸던 기억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큰 일을 하셨는데, 근데 본업은 구청 직원이지만 20년 네. 동안 적십자 안전교육 활동,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정도 전에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역 산하기관 중에 있는 그 경북지사라는 적십자에서 소속돼 있는데요. 네. 흔히 말하는 인명구조원 그리고 수상안전 강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적십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까지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저희 강사회에는 한 200명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분들과 함께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철인 3종 경기라든지 그런 각종 물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마라톤 같은 행사가 열릴 때 저희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 조치도 취해주고 다쳤을 때 병원으로 이송까지 하는 응급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봉사활동을 2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 어떤 뭐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희 부모님과 그 할아버지, 조부모님의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제 조부모님은 최덕자 종자 쓰시는 독립운동가신데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대항해서 경산에서 발생한 죽창의회에 참여하셨고요. 예.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고 건국훈장도 받으신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어릴 때부터 아버님에게 듣고 자라서 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안전교육 강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독립운동하신 할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봉사활동을 20년 동안 계속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계시면 이렇게 시민들이 교육이나 또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좀 잘 따라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네. 쭈뼛하면서 이렇게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럴 때는 모든 분들이 다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 조성에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독 아이가 있는 가족분들은 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몸을 던져서라도 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교육이 있을까요? 당연하게 저희 가족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르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심정지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고 제일 예측하기 힘든 질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만 잘 배워놓기만 해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휴가 도중에 한 아이를 살려서 화제를 모은 오늘 최재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5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